환자의 공통적인 상담 내용은 선생님 내 눈이 처져 보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환자가 눈이 처져 보인다고 할 때 과연 그 원인과 그 해부학적으로 펼쳐진 여러 가지 노화의 과정들이 어디에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의 생김새의 특징은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각 수술의 적응증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가장 쉽게는 눈썹에서 속눈썹까지의 거리가 좁으냐 넓으냐 하는 것과 눈 위가 두툼하냐 얇으냐 혹은 꺼져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원장 이홍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익어간다는 거니까 좋은 거기도 한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뼈가 약간씩 흡수가 되고, 그러면 연조직을 받치고 있던 조직이 후퇴가 되니까 쉽게 무너지겠죠. 게다가 여러 가지 인대 조직들이 약하니까 피부를 뼈에 붙여있는 것들이 약해지니까 더 처지게 되겠죠. 피부는 탄력을 잃으니까 점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육은 그에 대해서 늘어져 있는 피부를 잡당기게 되니까 더 주름이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교정해서 내가 젊을 때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회춘에 대한 욕망이겠죠. 환자의 공통적인 상담 내용은 선생님 내 눈이 처져 보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환자가 눈이 처져 보인다고 할 때 과연 그 원인과 그 해부학적으로 펼쳐진 여러 가지 노화의 과정들이 어디에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의 생김새의 특징은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각 수술의 적응증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가장 쉽게는 눈썹에서 속눈썹까지의 거리가 좁으냐 넓으냐 하는 것과 눈 위가 두툼하냐 얇으냐 혹은 꺼져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썹에서 속눈썹 거리가 먼 분들도 계세요. 나이가 드는데도 이렇게 뜨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젊을 때 위치로 오히려 좁혀주는 게 더 좋으니까 상안검에 있는 피부를 잘라주거나 눈썹 밑에 있는 피부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단, 자를 때 제일 얇은 부위가 속눈썹 있는 부위니까 원래 얇은 분들은 좀 두꺼워지는 게 좋으니까 제일 얇은 부위인 쌍꺼풀 부위의 피부를 잘라내는 게 나머지 두꺼운 피부가 눈 위를 좀 채워주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넓으면서 눈이 꺼져 있거나 얇은 분들은 여전히 상안검 성형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멀면서 눈이 두터운 분들은 제일 두꺼운 부분을 없애줘서 얇은 부분이 드러나게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눈썹 아래 피부를 절제를 해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눈썹에서 속눈썹 사이가 짧은 분들이 있겠죠. 혹은 거기는 적당한데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있어서 이마에 주름을 펴고자 할 때, 그런 분들은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이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첫째, 눈썹과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짧은지 넓은지에 따라서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을 할 거냐, 상안검이나 눈썹 밑에 절개를 할 거냐가 갈라지고, 거기서 눈 위가 두툼하냐 꺼져 있냐 얇은냐에 따라서 두툼한 경우는 눈썹 아래를 자르게 되고, 얇은 경우는 제일 얇은 부위인 쌍꺼풀 부위를 잘라내서 두꺼운 부위가 남아서 눈이 좀 더 도톰해지도록 보이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즉 눈썹에서 속눈썹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눈 위가 두툼한지 꺼져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쌍꺼풀 위에 두툼한 눈썹의 피부가 바로 놓이고, 그리고 거기가 좁아지면 마치 화가 나서 이렇게 놀아본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눈 수술하고 나서 사나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마를 들어서 보상작용으로 눈썹과 속눈썹 사이를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진 것을 조금이라도 보상하려고 우리는 이미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안검 성형수술에서 속눈썹 바로 위에서 피부를 충분히 잘라서 더 이상 덮이지 않도록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젠 처진 게 없구나, 이마 편안하게 내려놔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눈썹이 싹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가리는 건 없지만 눈썹이 많이 내려와서 쌍꺼풀 위에 두꺼운 눈꺼풀과 눈썹이 바로 놓이게 되니까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눈이 싸나워졌니? 왜 이렇게 독해 보이니?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상안검 성형을 계획하시던 분들은 반드시 내 눈이 상안검 성형에 적합한 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수술을 고르는 의사의 실력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험 많으신 선생님과 상의 후에 한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충분히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성형외과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어가니까 점점점 제 환자가 20대에 왔던 환자는 벌써 50이 넘어가고 있고 30대에 오신 환자는 이제 환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연세 드신 분들의 환자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70세, 80세까지 곱게 아름답게 그러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연세를 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눈 주위에 수술할 때, 즉 눈 주위에 노화가 생겼을 때 이마와 상안검하고 하안검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의사의 회안과 같은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분한테 상안검 수술이 적당한 건지 눈썹 밑을 째는 게 적당한 건지 혹은 이마를 당기는 게 적당한 건지 아니면 피부의 잉여는 내시경으로 조절하면서 쌍꺼풀을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방향 설정을 우선 잘하는 게, 그래서 최적의 적응증을 찾아서 최선의 수술하는 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환자가 말할 때, 웃을 때 어떤 표정으로 환자분이 말씀하시는지 잘 보고 아, 이분한테는 꼭 상안검 수술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분한테는 상안검과 지방이슬 같이 곁들여야 되겠다. 이분한테는 내시경 이마 구상술을 먼저 권하고 다음에 꽃을 만들어드리는 살짝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최적의 수술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그분을 인자하고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항상 웃는 듯한 인상을 만들어드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환자분이 의사랑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을 하고 자기 걸 충분히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최적의 적응증을 찾아서 좋은 수술 방법을 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미지TV의 이미지 성형외과 이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